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민식이법에 적용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민식이법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혹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민식이법 적용인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댓글들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법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그 어린이 보호는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당위론과 그래도 그렇지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중과한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현실론이 팽배하게 지금 언론을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황현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도로교통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황현입니다. 이제 민식이법을 촉발시켰던 네. 이제 운전자에 대해서 금고 5년 구형받았다는 기사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얼마 전에 나왔죠. 네. 이것 때문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살레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식이법이 적용이 아니라 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되었을까, 적용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황 대표님뿐만 아니고 네. 언론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까요? 그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고를 낸 분은 민식이법을 만들게 한 촉발을 한 거지.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못했어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다음에 이제 중과된 이런 법들은 그 시행이 되는 날부터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작년 2019년 12월 25일이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 3월 25일부터 그 법이 시행돼서 그 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걸 받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분은 민식이법을 만드는데 기여하셨지만 그 법의 적용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이에요. 네. 금고 5년이다. 네, 맞아요. 구형이. 네. 금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신문이나 뉴스를 네네네. 통해서 이제 간혹 그 단어를 나오죠. 접한데 제가 돈을 넣는 근거는 알겠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걸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징역형하고 똑같이 신체형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수감해 놓는 건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금고형은 소위 말하는 노역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는 강제 노역을. 그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안 시키고 그냥 가둬만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고하고 그럼 징역형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런 이제 궁금한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소위 이렇게 고의범, 일부러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일부러 뭔 일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겐 징역형이 가해지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과실범, 혹은 정치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고의는 아니니까 비파렴치범이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금고형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역은 안 시키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금고형을 받은 분의 거의 90% 가까이가 노역 신청을 한대요. 왜요? 사람 있잖아요. 일이 노동이 될 때는 이게 힘들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다는 나가서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수감 생활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사람은 사회적 그쵸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고형을 받은 분들도 실제로는 노역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댓글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좀 잠깐 소개를 예,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댓글에 교통문화를 바꾸자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글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렇죠. 달리는 달팽이님은 안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좋은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또 박재규님은 궁금증과 두려움이 큰 법이었는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또 기대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주셨는데 예. 또 이제 걱정하는 아무래도 영매들도 올라왔어요. 예, 맞아요. 저 임무종님이 주신 글을 보면 이 저속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 이게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상시 녹화가 아니면 이벤트 녹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린이 안전 의무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의무 다 했다.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염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가 뭐 CCTV도 많고 네. 특히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차차 네. 우리가 이 방송을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도 한번 네.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간혹 유튜브 통해서 다른 분들은 민식이법을 어떻게 방송하고 네, 있나 네, 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출연해서가 아니라 네. 변호사님처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와 또 방향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제가 몇 건 기사 올라왔죠. 있었죠. 이미. 예. 근데 그 중에서 자전거 사고 영상이 이제 네.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네. 그 사고를 보니까 두 번째 사고였는데 2020년 3월 28일 서울에서 일어났던 네, 사고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스쿨존 안전속도 40km 이내를 지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차량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아이하고 접촉사고가 저도 그거 봤어요. 난 블랙박스. 거죠. 예, 예.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기사 딱 나고 나니까 네. 이제 큰일 났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막 거기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보니까 아니 저렇게 자전거 타고 차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차에 달려드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냐 네, 이렇게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민식이법에서 우리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보행 중인 보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발로 걷는 거죠. 발이 이 바닥에 닿아서 걷는 아리들 보호하자는 거지 네. 자전거를 탄 아이까지 보호하자는 건 아니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전거를 타고 스쿨존 안에서 네. 주행하던 아이가 만약에 이 운전에 의해서 자동차에 의해서 다쳤다 하더라도 네. 그 운전자는 민식이법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갈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법은 체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그걸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도로교통법 11조에는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12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1조와 12조가 놓여 있는 게 보행자의 통행 방법에 관한 거예요. 통행 방법. 통행 방법.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13조 2항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관한 특례는 1항에서 3항까지 자전거 운전자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3장 차마 및 노면 전차의 통행 방법 장에 거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상 보행자의 장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전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아이는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일반 분들이 관심은 이게 스쿨존에서 일단 사고가 나면 이제 그게 주안점인데 자전거였을 때에 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근데 네. 적용이 안 된다. 네.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고급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서 조금 벗어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를 보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해서 다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제가 도로교통법을 계속 지난 강의도 네. 이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할 의무가 있고요. 네.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한 의무뿐만 아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는 우리 자전거 보면 막 그냥 그런 거 맞아요. 없이 달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도 이 자동차와 똑같이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돼요. 안 지키고 옆으로 그냥 지나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법 그 사항에 보면은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예정돼 있기는 해요. 보통 이제 그 인도죠. 근데 그 대상은 그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행한 불량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혹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를 해서 예, 그 도로를 못 간다. 못 그럼 간다. 어떡하냐? 그럴 땐 부득이 보도를 다닐 수 있다. 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네. 생겼어요. 어린아이가 네. 자전거를 타지 않고 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끌고 가는 거는 사고가 났어. 아까 타고 가는 거는 적용이 아니라 적용이 그랬어요. 아닌데 네. 끌고 갔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 일단 우리가 그 보행이라고 했을 때는 네. 두 다리가 다리가? 바닥에 닿아서 땅바닥에 닿아서 걷는 거거든요. 네. 자전거를 끌고 가더라도 내 두 다리로 걸어가고 있으면 이건 보행자 취급을 받아요. 타면은 안장에 타서 보행자가 바퀴가 아니고 굴러가면 보행자가 아니고 걸어가면 그거는 보행자 취급을 보행자가 받습니다. 된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건 뭐 2017년 판례라 얼마 안 된 거죠. 그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 보행자, 그러니까 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더욱더 아이들에게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고요. 이게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푸른 신호를 네. 보고 건널 때는 뭐 과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운전자가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네.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갔다. 그러면은 그것도 과실이 크게 네. 잡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보행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막 생활하는 부분인데 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는 자동차 편리한 대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거 편리한 대로 다닐 때가 많았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항상 그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보행자는 무조건 보행자는 그 상대방이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든 네네네. 자전거 운전자든 네. 오토바이 운전자든 막론하고 전부 그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거 네. 그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주제하고 특별히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만 자전거하고 자동차 네. 주행 중에는 항상 자전거를 먼저 보호해주는 네. 그런 교통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변호사님과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우선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사람이 우선이다. 자동차도 사람이 우선이다. 그렇죠. 네. 오토바이는 더 막 다니잖아요. 진짜 오토바이는 우리가 정말 위험을 안고 사는데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관련된 것도 우리 또 한번 네. 방송 준비를 해보죠. 네. 네. 그 민식이법이 이렇게 시행되고 그것이 그 운전자의 그 처벌에 네. 너무 초점이 맞춰서 부각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보다는 우리가 이 교통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하는 것에 함께하는 이런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게 우리 방송의 목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 문화를, 교통 질서를 잘 준수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 뭐 고령자라든가 맞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교통 약자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우리 교통 문화가 거듭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이 민식이법이 지금 이제 제일 불만이 이게 결과 책임이냐 막 이런 거 갖고 힘들어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